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게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반대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죠?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 예를 든다면? 그치, 2랑 뭐 마이너스 2 이런 근을 x가 근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또는 x의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근을 갖는다든지 그렇죠? 실근이니까 일단 근 루트 안에 음수가 없는 i가 안 붙는 저항값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관적인 이해는 뭐 예를 든다면 얘를 가지고 2차 방식을 만든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제곱이계수 1이니까 더군다나 얘는 뭐 1이 붙어 있겠죠? 그럼 정리하다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이겠네요. 얘도 x 플러스 루트 2,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하다 보면 이제 저런 식의 이제 근을 갖게 되겠죠. 전개하다 보면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이게 합차가 되네. 둘의 공통점은 1차의 개수가 0이라는 겁니다. 합차다 보니까 1차항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저기도 1차항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는다는 얘기지.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이 되는 됐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고 나서 뒤쪽엔 항상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실수가 붙어야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뒤에 있는 상수는 플러스 실수, 마이너스 실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마이너스 실수가 돼야 돼요. 그 두 번째, 저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음수.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찾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위에서 뭐 어렵지 않게 위에서 해를 구해보면 x는 1 또는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서 계산해보면 k값, x가 아니고 k값이죠. k값이 1 또는 4 이렇게 될 것이고 밑에는 k값이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k값은 4가 됩니다. 자, 이런 풀이가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 풀이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그 실근 x를 내가 하나를 알파라 둡시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두 근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두 근을 더한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j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 전체 음수가 붙고 그게 결론은 0이 된다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요 식이 남아요.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 그러므로 k값은 1 또는 4가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좀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럼 두 근의 합이 0인 동시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k 플러스 1과 같다. 되니? 그럼 넘어가면 따라서 k의 값은 알파 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두 근의 부가 서로 달라. 그럼 하나가 양이면 하나는 음이지. 그럼 두 근을 곱하면 이건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않을까요? 그죠? 두 근을 곱하면 음이 될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한 근이 알파,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면 0이 되지만 두 근을 더하면 0이 되지만 두 근을 곱하면 음이 되겠죠.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니까. 그럼 이 값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두근을 곱한 값, 아까 말한 두근을 곱한 값, 여기 있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런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조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k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1을 넘기고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k 값은 1보다 크다. 그럼 나와 있는 두 개의 k 값 중에 1보다 큰 값, k 값은 4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보통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위에 있는 풀이는 이제 근을 저렇게 만들고 나서 전개하다 보니까 결과를 낳는 거예요. 얘는 항상 2차식과 상수항만 가지고 있고 1차항이 없는 저런 꼴에 1차항이 없는 상태의 2차 방식이구나. 그리고 두근이 부가 다르기 때문에 두근을 곱한 값인 상수값은 음수가 되는 거라는 걸 이제 다 해봐야 하는 거고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는 간단히 가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두근의 합 0, 두근의 곱 음수 이거를 만족한다는 뜻이구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이란 뜻이니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이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 여기 있는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 음수 두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k 플러스 1 걔가 음수 따라서 k 값은 1보다 크다. 그럼 위에 있는 답 중에 k가 1보다 큰가 골라보니까 답이 4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덥석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그 2차 방식 형태라든지 모양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지 받아는 드릴 수 있어도 흐름이 조금 맥이 부자연스러운 학생들이 있어요. 풀이를 보고 그냥 저렇게 하는 거지 뭐 저런 거겠지.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면 그래 두근 합치면 0이 되고 두근을 곱하면 음수가 되겠지. 그냥 너무 이렇게 맥없이 이어갈까봐 잠깐 전체적인 방정식 모양은 저렇게 생겼을 때가 두근의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 1차항 없이 상수항이 음수인 꼴로 나타나는 그런 2차 방정식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진수와 연희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진수는 B를 잘못 보고 풀고 연희는 C를 잘못 보고 풀었답니다. 저런 근이 나왔대요. 원래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랍니다. 일단 진수라는 학생은 이렇게 근이 나왔대요. 그럼 근을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2차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만드는 방법은 x제곱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거기에 부호 반대 플러스 x 두근의 곱 마이너스 6은 0 진수는 이렇게 2차 방식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진수는 뭘 잘못 본 거죠? b를 잘못 봤대요.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1차항 계수를 잘못 봤다는 얘기죠. 그럼 1차항 원래 진수가 잘못 본 건데 제대로 된 식의 저 1차항은 1이 아니란 뜻이지. 두 번째 연이라는 학생은 이렇게 두 개의 근을 봤어요. 한 근이 2 플러스 3i,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3i라는 뜻이죠. 그럼 쟤를 가지고 2차 방식 작성하시고 그러면 x제곱 두 근을 더합니다. 두 근을 더하면 4가 되죠. 거기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4x 두 근을 곱합니다.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4 플러스 9 13 플러스 13은 0 근데 얘는 C를 잘못 봤습니다. C라는 거는 상수항을 말하죠. 이 상수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렇게 X표 친 거 뺀 나머지만 갖다 쓰면 돼. 나머지는 잘 봤다는 뜻이니까 2차항은 얘가 될 테고 1차항은 얘가 될 테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 될 테고 이 2차 방식의 두 근을 계산하시오. 인수분해 안 되죠? 근의 공식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의 공식은 네가 넣을 수 있겠죠? 네. 근을 직접 구하는 문제니까 이게 인수분해 안 된다면 당연히 근의 공식에 넣으셔야 될 겁니다. 빨리 1초 만에 대답해. 1 플러스 i 제곱하면 뭐예요? 1 플러스 i 제곱한다고요? 네? 2 플러스 2i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네, 강의를 듣고 외우는 건 힘든데요. 위가 2i면 아래는 마이너스 2i예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 분수의 마지막에 부른 게 답이라고 그랬잖아. 잊어버렸어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마지막에 플러스 i를 붙였잖아. 그게 답이라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마지막에 마이너스 i를 불렀잖아. 마이너스 i가 답이에요. 그리고 켤레끼리 곱하면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얘는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게 외우라고 이거는. 아니면 너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잖아. 필요하면 실수라도 해야 되고. 너무 귀찮다고. 외우시라고요. 다음에 물어보는데 1초 만에 대답 안 하면 그냥 강의실에 다 쫓아낼 줄 알아. 다음에 없어요. 이 수업은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각반에 돌아가면 이제 방학 개학되고 나면 중3교과 재반복하면서 중3교과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이걸로 진도 나간다고 해서. 근데 그때 물어봤는데 막 어정쩡 그러면 그냥 이빨 다 뽑아버릴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은데 한 번에 이거 어떻게 다 외우는 거야? 아니 이게 안 어려워서 그래. 그리고 많아도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면 계산할 거야? 그건 알겠는데. 너무 자주 나와서 그래. 이게 생각보다 생각자 상대조 잘 안 나와. 그럼 내가 뭘 안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자주 나와. 어디 그럼 한번 안 외워봐라. 안 외우고 이거 나올 때마다 네가 계산하다 보면 나중에 그 얘기 선생님 네가 이제 와닿을걸. 에이 그냥 처음부터 외울걸. 그 외우는 방법이 쉽다고 그랬잖아. 봐봐. 어떻게 외우면 돼?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가 답이야. 1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답이야.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건 끝에 있는 게 답이라니까? 이 입에서 마지막 이 분수를 부를 때 마지막에 불렀던 게 답이야.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 마지막에 부른 게 답이라고. 그 켤레끼리 곱하는 거 뭐 예전부터 계속 선생님 얘기해갖고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라고. 마이너스 아니고 얘는 합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의 실수구처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아니고 이건 제곱 플러스 제곱 형태가 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고 있는 거에 추가로 그냥 조금만 더 기억하면 돼. 외우는 방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쉬워 외우는 방식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다면 그래서 8번 같은 거는 딱 읽자마자 한근이 아니네. 그럼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i겠지.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을 더하면 0인데 그럼 거기 나와 있는 2차 방식의 1차 함계수인 a는 0이네. 두 근을 곱한 거 i랑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렇다고 여기 있는 상수항 b는 마이너스 1이네. 되게 암산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4번이 2번이네. 이게 약 5초 안에 나와야 된다고요. 이걸 막 풀고 있고 막 실수하고 막 지가 잘했다 막 신난다 잘 된다 큰일 난 거죠.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85페이지 2차 함수로 갑니다. 참 2차 함수 파트를 좀 여러분이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우리가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1번에 있는 내용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불렀던 내용이죠. 2차 함수의 기본형 원점이 꼭지점인 포물선. 근데 지금 a 값이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 음수이면 위로 블록 이렇게 되는 기본형. 얘는 y는 ax 제곱에 얘는 y는 ax 제곱에 a 값이 양수인 상태. 얘는 음수인 상태. 그럼 둘 다 공통점은 꼭지점이 0,0인 원점이 되며 얘는 축의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 축의 오른쪽 x가 0보다 클 때 축은 y축. y축 수학적 식은 x는 0 이라고 쓴다. 그럼 축의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 축의 오른쪽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아래로 블록하다면 축의 왼쪽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네. 이거는 감수함수구나. 오른쪽 아래로 가네. 감수함수. 그 다음에 꼭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축의 오른쪽은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위로 증가하네. 증가함수. 그 y값의 범위는 아래로 블록할 때는 항상 y는 0 이상. 위로 블록할 때는 y가 0 이하의 값을 갖는다. 그렇지? 그리고 a의 절대값이 4번은 기억해야 됩니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y축에 가깝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럼 반대로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며 x축에 가까워지면서 펑퍼짐한 형태의 포물선이 나타난다.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였고, 일단 그걸 가지고 걔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표준형이 만들어졌었죠. 이차함수의 표준형. 그래서 이 수학적 식은 외워야 된다. y는 a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외워야 된다. 표준형. 그리고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p, q로 바뀐다. 구하는 방식은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그때 y값, q. 그렇게 꼭점 좌표를 구한다. 그 추계 방정식은 항상 추계 방정식은 x는 한 다음에 꼭지점에 x좌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추계 방정식이 되며 그래서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우라겠다.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 동시에 추계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건 필히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꼭점 x좌표를 이걸로 이해하고 여기서 구한 x좌표를 관계식에 대입하면 꼭점 y좌표가 나온다. 물론 이거는 지금 쓸 게 아니고 좀 이따 이제 일반형 넘어가면 일반형에서 주로 쓸 일인데 어쨌든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일반형은 자, 이 일반형은 아까 말한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 좌표이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는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꼭지점 x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그걸 관계식에 대입하면 꼭지점 y좌표가 나와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참수의 일반형은 참 우리한테 별 쓸모없고 불편한 식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꼭지점의 좌표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얘는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기억해야 됩니다. 절편의 의미. 그 절편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y절편. C값. x가 0일 때 y값. x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맨 끝에 있는 y값이 C값이 되므로 얘는 항상 0,C라는 점을 지난다.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C가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x절편. 이게 굉장히 큰 의미죠. x절편. y가 0일 때 x값을 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y를 0만 들고 이 2차 방식의 해를 구한다. 그 해가 x절편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그래프는 아래로든 위로든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갖는 형태 y가 0일 때 x좌표가 두 개 나오므로 x축 위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한 개, 저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가 되게 되면 x축과 포물선은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므로 이 근이 중근이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x축과 포물선이 이렇게 안 만나도 굉장히 붕 뜨도록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해가 두 개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교점이 한 개이다. 저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이다. 2차 방식의 실근이 한 개이므로 중근을 갖는다. 얘랑 지금처럼 공제 붕 떴다. 안 만난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존재한다. 아시겠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프는 총 몇 가지라고 그랬죠? 6가지입니다. x축과 매는 위치 관계는 총 딱 반 나누, 이건 y축이 아니다. 그냥 반을 나눈 거야. 쓰다 보니까 y축처럼 보이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공중에 붕 뜰 때 x축 한 점에서 만날 때 x 두 점에서 만날 때 근데 이건 아래로 블록할 때고 위로 블록할 때는 다시 두 점 만날 때, 한 점 만날 때, 안 만날 때 이렇게 두 가지 패턴. 그러니까 양수인 상태 얘는 제곱계수가 음수인 상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 얘는 판별식이 0인 상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얘 판별식 0보다 큰 상태 판별식이 0인 상태 안 만나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된다라는 표현이었죠. 기억하시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하면서 2차 함수하면서 어느 정도 배워왔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6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86페이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x축과 만나는 교점 x절편
그 만들어지는 실근의 개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되므로 그 교점 개수를 위해서 판별식으로 식을 정리한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요. 네. 자, 88페이지로 합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는 중학교 때 없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용이 똑같다고 선생님? 왜요? 이차 함수. 무슨 축? y는 0? y는 0이 무슨 축이에요? y는 0. 무슨 축? y가 항상 0인 축. x축. 이걸 고민한다고? 와, 이거 중2 교과인데? y는 0, x축. x는 0, y축. 포물선과 y축의 교점. 이란 뜻은 얘네들이 연립해서 만들어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렇지? 그런 의미로 써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했잖아. 포물선과 x축이 맺는 위치관계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실근, 하나의 실근, 근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x축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이걸 그대로 이어가면 돼. 이번에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직선의 관계입니다. 아까는 x축처럼 가로축에 들어 누워있는 상태인 거고 이번에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과 포물선과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의미는 둘을 연립해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그렇죠? 여기에 해랑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저렇게 두게 되면 이 모양이 2차 방정식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mx 플러스 n처럼 1차식을 두지는 않잖아. 이걸 이항시키는 거죠. 이항시키면 이제 동류합끼리 모이면서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m, c 마이너스 n은 0.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 두 개 함수식의 교점의 좌표는 이 방정식에 해당한다. 근데 저 방정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뭘 외워? 외울 필요 없어요. 굳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fx는 gx 또는 얘를 이항해요. fx-gx는 0이라는 방정식 꼴에 해당같다. 이거를 기억하면 기억할지 뭐 굳이 이걸 외우고 있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차와 1차를 연립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 만약 이걸 그려보면 포물선이 있어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아니라 얘를 듭시다. 위로 블록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아래로 블록하다 치고 만약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포물선과 직선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아요? 두 개에서 만나죠? 그럼 이런 상태는 요 2차 방정식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두 개다? 라는 뜻은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쨌든 커야 돼. 2차 방식이잖아. 2차 방식의 판별식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만약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네? 접하는 상태가 되죠.
접한다. 얘는 교점이 2개였던 거고, 접한다. 교점이 1개란 뜻이에요.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 중근을 갖는다. 여기서 저 방정식의 중근이 발생한다. 라는 뜻이고, 이렇게 된다. 교점이 없다. 그럼 연립해서 만들어진 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더라.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다를 게 없다. 연립한 식이 y는 0이라는 x축이냐, 아니면 연립한 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식이냐의 차이점인데 내용은 완벽히 동일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쪽 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고, 위치관계를 따지려면 그냥 둘을 연립하셔서 판별식 써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 있죠? 41번 같은 거. 다음 포물선과 직선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말하시오. 혹은 교점의 개수를 말하시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이걸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둘을 연립한 다음에 이렇게 연립한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 개수를 보고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따지겠다는 뜻이죠. 그럼 넘어가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플러스 9는 0이 되고 양변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 되겠죠.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겠다는 뜻이에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근데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없잖아. 음수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음수네. 두 개의 그래프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든 상태에 해 개수를 따져보니까 해 개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뜻이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만나지 않는다. 아래 블록한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걸 했어요. 아셨나요? 가볍게 저렇게 하시면 돼요. 뭐 굉장히 초보적인 계산법이잖아요. 연립할 줄 알고 판별식 정도만 쓸 줄 알면 그 판별식 나온 결과가 양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판별식 0이면 하나의 교점, 중근. 지금처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네? 교점이 없다. 안 만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왜? 이게 3이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왜? 얘가 2니까. 기울기 양이잖아.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기울기 양인 직선이 안 만나려면 그림은 대략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러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아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거의 44번 뭐 이런 거예요. 44번, 45번, 46번 다 똑같은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 다음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K의 범위를 구하시는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얘는 직선이죠.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 그럼 기울기는 오른쪽 45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 근데 얘가 문제네. 마이너스 K. Y절편. 저 K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기울기는 동일한데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K값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포물선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지. 그러려면 이 K값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물어보는데 일단 연립부터 해보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연립 x 마이너스 k 이항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k 됐네요. 이제 판별식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곱하기 1 곱하기 c 4 플러스 k x 없으면 다 c다. 이 값을 정리해보니 이 값은 1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5 이게 판별식 쓴 거야. 그럼 만약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습니다. 그러면 써놓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부등식 풀면 되고 한 개의 교점을 갖습니다. 중근이 된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0이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5인 이 판별식이
근이 존재하지 않는 0보다 작은 상태로 가면 되죠. 그래서 부등식을 풀면 된다. 아주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다 계산 문제죠. 아니, 다 이제 유형 문제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유형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92페이지로 갑니다. 이게 중3 교과 여러분 교재 보면 이 내용이 있었지. 우리가 받은 책에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 배웠잖아? 안 배운 이유는 이게 교과가 고등교과로 넘어가면서 중등교과에서 빠졌는데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란 말을 하죠. 순간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소값을 구하라면 여기가 최소값 같은데요?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x값을 구하는 건가요? y값을 구하는 건가요? 어차피 함수는 x값 아니면 y값이지. x 아니면 y밖에 없잖아. 뭐 다른 게 있어? 없잖아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 이게 함수값이니까.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x값을 구하는 건가요? y값을 구하는 건가요? 생각해봐. 2차 함수는 x값의 범위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무나 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되고 0을 집어넣어도 되고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되고. 그럼 x값의 범위는 모든 실수기 때문에 얘는 최대 최소가 없는 거예요. 원래 얘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최대 최소는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의 크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는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면 그 y값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y값이 없으므로 이게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말했잖아. 꼭지점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b 4분의 1. 그럼 최소값은 이 함수식을 내가 만약 fx라고 한다면 저 함수 f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 이제 계산 이거 하면 되겠죠. 이게 뭐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그냥 막 만들었기 때문에 f 4분의 1이 최소값일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요? y값 중에 가장 큰 값 구할 수 없다고 되죠. 여기가 끝이 아니야. 어차피 여기가 최대값 아니야. 더 위로 계속 무한히 커지잖아. 계속 무한히 커지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릴 수 있는 범위 정도에서만 그리고 더 못 그리는 거라고. 이게 계속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하니?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2차 함수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만 존재하고 최대는 없는 겁니다.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냥 없다고 말해요. 수학적으로. 최소는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 이걸 수학적 식으로 쓰게 되면 f-2a분의 b.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꼭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그럼 그 꼭점의 x좌표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그게 y값이니까 그 y값을 우리는 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소값으로 본다. 인 거고.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그래프는 위로 블록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이런 케이스는 최대만 존재하겠죠.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얘는 여기서 최소값이 나왔죠. 그럼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 마찬가지네요. 주어져 있는 함수식에다가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 그 x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 걔가 최대값이 된다. 결론은 꼭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최소값은 없다.
계속 내려가면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 됐네. 이해하시겠어요?